자, 이번 강좌에서는 벡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벡터라고 하는 용어 많이 들어봤죠? 물리 시간, 과학 시간에 아마도 운동 역학을 얘기를 하면서 다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에서 다루는 벡터와 수학에서 다루는 벡터가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만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라는 개념과 비교되는 개념이 스칼라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스칼라. 자, 스칼라는 크기를 의미해 주는 용어입니다. 크기의 양.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길이를 나타낸다거나 또는 넓이를 나타낸다거나 부피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용어들. 이것들을 우리가 스칼라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벡터라고 하는 거. 자, 얘는 크기 있는 거 당연합니다. 크기가 있는 거 당연하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 가지고서 방향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나타내 주는 도구를 우리는 벡터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게 있느냐면 평행이동을 시킨다.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라는 개념. 자, 얘는 지금 보면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는가 방향과 크기를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벡터에 의해서 표시가 가능한 양이다. 자, 그 다음 힘이라고 하는 거. 힘을 표시할 때 또 벡터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힘을 줘가지고서 작용을 시킬 거냐 하는 등등의 얘기들. 또 우리 뭐 속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벡터량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점을 두고 얘기할 내용이 벡터니까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도구다라는 정도 가볍게 정리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간단하게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도형의 이동을 얘기할 때,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죠,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생긴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이 물건을 내가 지금 이만큼 여기로 이렇게 옮겨주고 싶어요. 뭐 어떻게 얘를 수학적으로 표기를 할 거냐? 간단합니다. 기준이 되어지는 점을 하나를 설정을 해서 그 점이 어디로 옮겨갔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점을 옮겨주고 싶다. 이 점이 여기로 옮겨갔음을 표시하고 싶다. 이게 지금 벡터예요. 또는 누군가는 나는 거기 말고 여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싶어. 어때요? 같은 평행 이동을 얘기해 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도형을 평행 이동을 시킬 때 우리는 벡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고, 또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활용하게 될 건데, 점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벡터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에 A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A라는 점을 철수라는 애는 B에서 요렇게 이동을 하면 B에서 요만큼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 A라는 점이 있다. 근데 영희는 나는 여기서 이동시키고 싶어. 여기에서 A라는 점을 읽고 싶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또 바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난 조금 더 가깝게 할래. 자, 나는 D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A라는 점을 읽을 거야. 이럴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하나의 점의 위치와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읽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같이 포괄시킨 이런 것들이 또 벡터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는 벡터를 어떻게 표기를 할 거냐? 자,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A라는 점이 여기에 있고 B라는 점이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A를 기준으로 해서 B를 표기한다.
또는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이동했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기를 할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불편하죠. 매번 이렇게 화살표를 다 갖다가 표기를 한다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얘를 AB 벡터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또는 AB 벡터라고 표기하는 것도 불편하면 얘를 간단하게 그냥 소문자 이용해 가지고서 이렇게 화살표 위에다 하나 얹어 놓습니다. AB 벡터, A 벡터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표기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요 앞에 쓰여지는 요 문자 바로 벡터의 시점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해서 B를 읽겠다.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 움직임을 벡터로서 표기하겠다. 그러니까 B는 바로 종점입니다. 벡터의 종점. 이렇게 읽어나갑니다. 그럼 이제 방향성은 우리가 표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크기와 방향을 표시하는 도구라고 그랬으니까 방향은 표기를 했어요. A에서 B 방향으로. 그러면 그 크기는 어떻게 표기할 거냐? 크기는 바로 이 화살표의 길이. 다시 말하면 선분 AB의 길이로 표기를 합니다. 근데 그 크기마저도 벡터의 개념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숫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숫자의 크기를 표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동원을 하나요? 바로 양쪽에 짝대기 하나씩 세워주죠. 절대값. 그죠?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AB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이용을 해요. 여기 지금 이거로도 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절대값 이렇게 씌워놓으면 이것이 벡터의 크기를 의미해 주는 거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 표기를 함으로 해가지고서 A로부터 B까지 방향성이 결정이 됐고 절대값 기호를 씌워줌으로써 크기도 표시할 수 있다. 됐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앞으로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기본 가닥이 잡힌 겁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숫자라고 한다면 하나의 숫자죠. 크기를 얘기한다는 거는 숫자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기본적인 단위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10이라는 숫자 있죠? 10이라는 숫자의 기본 단위수가 얼마입니까? 혹시 계산할 수 있어요? 1이죠. 마이너스 0.5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런 값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10이라는 숫자의 기본 단위수는 1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걔는 어떻게 했느냐면 10이라는 숫자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면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0.5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0.5를 그것의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벡터에서도 단위 벡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내느냐? 방향은 같은 방향인데 크기가 1인 벡터예요. 자, 방향을 유지하고 크기가 1인 벡터. 얘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그 단위 벡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예를 들어서 AB 벡터가 있다. 자, 이 AB 벡터에 대한 단위 벡터는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자기 자신의 크기로다가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향 AB 방향이고 크기는 이걸로 나눴으니까 1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 AB 벡터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의 길이가 4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A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것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게 지금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쪼개놓으면 길이가 1인 벡터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무려 4개나 나오네. 그러니까 이런 벡터들 요 하나하나가 바로 이 벡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AB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 AB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네?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든 끄집어내서 그것을 단위 벡터로 활용을 해주면 된다.
됐죠? 반드시 A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는 이걸로 쓸 거야. 상관없어요.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니까. 됐죠? 요렇게 우리 이제 읽어 나갑니다. 자, 단위 벡터 이렇고. 자, 그 다음. 또 수학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숫자에서 0 같은 역할을 하는 벡터가 있어야 돼요. 이른바 우리가 0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0 벡터. 표기를 어떻게 할까요? 0에다가 벡터 표시 이렇게 하나 해주면 돼요. 이게 0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하나의 점을 표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A라는 점이 있다. 이 점을 나는 벡터로 표시를 해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줘야 돼? 우리가 애초에 벡터에 대한 정의를 시점과 종점을 표시해 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럼 얘는 A를 시점으로 해서 A를 종점으로 하는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0벡터다. 요게. 됐습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지금 정리하는 중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점과 종점이 같은, 즉 하나의 점을 표기할 때 우리는 0벡터라고 표기를 합니다. 어떤 점인가를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것의 방향성이라든가 크기가 0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준다. 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우리가 다양한 벡터들을 건드리게 될 텐데, 그러한 벡터들 중에 서로 같은 벡터라는 개념이, 역벡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역벡터. 역벡터는 뭘까? 앞에 역자가 붙어 있네. 역방향의 벡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B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AB 벡터가 있다. 그러면 역방향으로의 벡터는 B에서 A로 가는 벡터. 이게 바로 역벡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AB 벡터, 반대 방향으로는 얘가 시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네. 얘가 바로 이거의 역벡터예요. 방향이 반대다. 우리 보통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 역벡터를 우리 표기할 때도 AB 벡터하고 그것의 역벡터 BA 벡터 사이에 방향이 반대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갖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면 BA 벡터는 AB 벡터와 역방향이다 라고 읽어나가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서로 같은 벡터. 서로 같은 벡터에 대해서 우리 조금 전에 이미 얘기가 다 됐어요. 자, 이 벡터하고 이 벡터 한번 보세요. 같은 방향이죠. 같은 크기죠. 얘네들 어때요? 같은 방향이고 같은 크기입니다. 이런 벡터들을 우리는 서로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평행하거나 같은 직선 위에 얹어져 있거나 하면은 우리는 같은 벡터라고 봐주면 된다.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정육각형 하나 줄게요. 정육각형이 이상하게 그려질 것 같다. 자, 여기 지금 정육각형입니다. 그림이 이상하게 됐는데 C, D, E, F, O라고 합시다. 자, 이 그림에서 우리는 AF 벡터하고 같은 벡터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 그럼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 같은 벡터가 되어지려면 평행하고 길이가 같아야 된다. 그쵸? 같은 선상에 있거나 같은 선상에 있고 길이가 같으면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AF 벡터하고 같은 벡터는 얘하고 일단 평행한 선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때요?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지겠다. 그쵸? 그래서 AF 벡터하고 같은 벡터는 BO 벡터 또는 OE 벡터 또는 CD 벡터 요렇게 세 개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요렇게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역벡터 한번 찾아볼까요? AF 벡터의 역벡터는 뭐예요? FA 벡터, OB 벡터, EO 벡터, DC 벡터 이런 것들이 역벡터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기본적인 개념은 요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한 거
간단한 예문 하나를 통해 가지고서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생각할게요. 자, 정육면체가 한 변의 길이가 1이랍니다. A, B, C, D, E, F, G, H.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자, 여기에서 이제 벡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자, 우리는 AB 벡터에 주목할 거예요. 자, AB 벡터와 같은 벡터. 첫째, 기본적인 문제. AB 벡터와 이거와 같은 벡터를 한번 좀 찾아보자. 어떻게 될까요? 평행이고 길이가 같으면 된다 그랬는데 얘들은 지금 전부 다 길이는 다 똑같아요. 여기 나오는 모서리들이 모두 다. 그쵸? 그러니까 평행인 것만 체크해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DC 벡터 같죠? 평행이고 길이가 같습니다. 또 HG 벡터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크기 방향 같습니다. 또 EF 벡터 어때요? 간단하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GA 벡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GA 벡터. 그림으로 G에서 출발을 해서 A로 향하는 요 벡터예요. 요 벡터. 자, 그 벡터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크기. GA 벡터의 크기.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정육면체에서 대각선의 길이와 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GA 벡터의 크기면 선분 GA의 길이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1, 1, 1이니까 길이가 루트 3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AC 벡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AC 벡터면 A에서 C로 향하는 이런 벡터네요. 자, AC 벡터의 단위 벡터를 한번 좀 구해보고 싶다. 어떻게 될까? 그 AC 벡터에 대한 단위 벡터는 그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AC 벡터의 방향성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거 얘기해 줘야 되고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어디 있나요? 요렇게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를 AC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러면 AC 벡터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선분의 길이가 루트 2죠. 1이니까 루트 2. 그래서 그것으로 나눠주면 루트 2분의 1 AC 벡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AC 벡터의 단위 벡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별거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벡터라고 하는 것은 도형의 움직임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한 도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오늘 강의는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